여름 보양식의 대표 주자 장어. 장어 중엔 풍천장어를 최고로 친다고 했던가요? 돌을 쌓아 전통 방식으로 잡는 고창 자연산 풍천장어. 풍천이라는 게 이제 고창에서 이제 장어가 유명하면서 이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장어하면 뭐니뭐니 해도 인기 만점 장어구이. 영양 만점 장어탕도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진짜 이게 진국이에요. 이게 보약이에요. 잘 구운 장어 한 점에 뜨끈한 장어탕 한 그릇이면 힘이 불끈, 속이 든든.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더워서 지치고 힘들다고요? 고창 장어 보양식 어떠세요? 풍천장어의 고장으로 명성자자한 곳, 전북 고창입니다. 강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하구 지점. 이때 두 바람이 만난다고 해서 이런 곳을 풍천이라고 부르는데요. 거의 보통 보면은 바닷물이 들어올 때 바람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륙에서 부는 바람, 바다에서 부는 거니까 만나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기수 지역이에요, 그대로. 이런 하천가에 돌을 쌓아서 자연산 장어를 잡습니다. 6개월 전에 쌓아둔 돌무더기가 오늘의 공략 포인트인데요. 계곡에서 살고 그러는데 자연산 장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이런 곳이죠.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면서 뻘층이 좋은 거. 장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각각류예요. 조그마한 개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우수하게 많기 때문에. 하천 물길 가운데 가슴까지 올라오는 제법 깊은 곳인데요. 우선 어두운 곳에 숨기 좋아하는 장어의 습성을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돌무더기를 따라 삥 둘러 꼼꼼하게 그물을 칩니다. 그러니까 돌무덤 속에 숨은 장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치고 쌓아놓은 돌더미를 치운 뒤에 그 안에 든 장어를 몰아잡는 원리인데요. 자연산 풍천장어를 잡는 전통 방식입니다. 이제 돌을 그물 밖으로 던져냅니다. 30분이 걸릴 정도로 중노동인데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돌무덤이 만들어집니다. 안에 든 장어는 그물 끝으로 몰아주면 되는데요. 도망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귀하신 분 혹시나 도망갈까 봐 내가 모시고 가야지. 자연산 장어 과연 몇 마리나 들었을까요? 뭔데? 팔딱팔딱 힘 좋은 이 녀석들이 바로 자연산 풍천장어입니다. 이거 사라. 용전은 돼야 되는 거예요? 잡으려면 그래도? 그렇지. 아, 이렇게 생긴 큰 거는 이렇게 팔뚝 우리 그런 것들은 1년에 몇 마리 못 잡지. 힘 하면 장어, 장어 하면 힘. 이제 고창 하면 장어 아니에요. 풍천이라는 게 이제 고창에서 이제 장어가 유명하면서 이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네. 고창이 하나의 대명사의 이제 하나의 브랜드 명처럼 된 거죠. 자연산 장어가 사는 주진천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풍천장어의 본고장답게 선운사 입구부터 장어 요리 식당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40년 전통의 이 원조 장어집도 장어 요리하면 알아주는데요. 수족관엔 힘 좋고 싱싱한 장어들이 늘 가득인데요. 다 자연산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 좋네. 저희는 풍천장어 자연산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양식장어예요. 양식장에서 가져온 거고 옛날에는 다 자연산 잡아서 팔고 그랬었죠. 요즘 왜? 그 장어가 잡히기는 잡히는데 그 잡히는 자연산 장어 가지고 뭘 찾아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고칼로리 고단백의 장어는 옛 선조 때부터 보양식으로 인정받은 식재료입니다. 장어의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은 장어는 만리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장의 기운을 허한 것을 보여주면서 노체를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동의보감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고. 장어는 고려 때부터 왕실에서 즐겨 먹었던 요리로 여름 보양식인데요.
뭐니 해도 구이가 단연 인기입니다. 갓 잡은 장어는 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우선 초벌구이를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면은 양념이 안 먹어요. 양념이 잘 안 먹고 또 기름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굽게 되면은 느끼해서 두 번 구워야 장어가 담백하고 안 느끼하고 맛있어요. 하얀 살이 일품인 소금구이는 주문과 동시에 한 번 더 구워냅니다. 그런가 하면 6시간 동안 끓여 만든 특제 양념 소스를 발라 구우면 색깔부터 입맛 자극하는 빨간 양념구이가 됩니다. 기름이 아주 많은 음식이니까 좀 느끼하게 맛이 많이 나죠. 그런 맛을 갖다 잡아주기 위해서 장어 양념장을 넣습니다. 장어 본연의 맛을 살려주기도 하고요. 양념구이는 손이 많이 가는데요. 바르고 굽고 뒤집기를 수차례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 번 뒤집으시네. 금방 타요. 장어 양에 따라서 저기 한데 보통 한 10번 정도 뒤집어주고 양념을 한 5번 정도 골라주는 것 같아요. 품질 좋은 장어에 정성이 더해져서 매콤달콤 양념이 잘 어우러진 양념구이. 기름기 쏙 뺀 담백하고 고소한 소금구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여름 보양식입니다. 특히 남자들 스태미너에 좋다는 장어꼬리 한 점이면 올여름도 든든합니다. 올여름에 저기 보양식 드시고 힘내시라고. 섬유질과 철분이 풍부한 깻잎과 같이 먹으면 좋은 장어. 여름철 기력 회복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양은 좀 비싸잖아요. 가끔 가다 한 번씩 먹습니다. 오늘 좀 몸보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몸보신 했습니다. 땀 많이 흘린 다음에 보양식 먹으면 그 땀 흘린 대가가 또 보충이 되고. 장어 기운 가득 담긴 또 하나의 음식, 장어탕인데요. 장어의 뼈와 머리를 푹 고아서 탕 국물을 만듭니다. 양념 해가지고 짱부터 시래기 넣고 끓이는 거. 그럼 진짜 이게 진국이에요. 이게 보약이에요. 장어가 보약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5시간. 뼈와 머리에서 빠져나온 영양분이 뽀얀 국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래기와 갖은 양념을 넣고 팔팔 끓여내면 장어탕 완성! 뜨거운 탕에 신선한 부추를 섞어서 먹는 걸쭉한 장어탕. 이곳 고창에선 든든한 한 끼로 손색 없을 정도인데요. 어제도 이거 먹고 오늘도 또 먹고 고창에서는 이렇게 먹는 거죠. 입에서 속으로 전해지는 뜨끈함에 여름 충전 제대로 하고 갑니다. 여기는 거의 장어탕집이에요. 장어에 관계된 것들이 많아요. 지방 특색이죠.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 올 여름도 사람들 입맛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열치열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를 물리친다. 뜨끈한 장국밥에 밥 한 공기 말아 땀 쭉 흘리며 먹는 그 맛. 여름에 더울수록 뜨거운 거 먹는 게 좋아요. 몸에도 짭짤하고. 뜨끈한 국물을 곁들인 푸짐한 임금님표 어복 쟁반. 골고루 5개 이제 20가지 정도 돼요. 정성 가득 재료에 여름철 몸보시는 기본이요. 맛있는 배부름은 보너스입니다. 아, 맛있다. 올여름에는 이열치열 어떤가요? 어복쟁반 강력 추천합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3대째 평양의 맛을 잇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삼복더위에는 더욱 인기가 높아진다는데요. 후끈 달아오른 바깥 날씨만큼이나 펄펄 끓는 뚝배기. 더울수록 뜨거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찾는 이 음식.
진하고 얼큰한 국물에 푹 삶아낸 고기. 한 끼 식사로 든든하다는 평양식 온반입니다. 좀 순하고 얼큰하고 매운맛은 있고 괜찮아요. 이곳의 진짜 보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건드리면 무너질 듯 푸짐하게 쌓아올린 이 음식. 바로 어복쟁반입니다. 고기는 3가지 고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사태, 양지머리, 머릿고기. 노쟁반에 갖은 고기와 채소를 얹고 육수를 부어가며 끓여 먹는 평양 어복쟁반. 전주 콩나물 국밥, 서울 설렁탕과 함께 서민들의 3대 명물 음식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고향을 떠난 어복쟁반은 서울에서 고급 음식으로 변신했습니다. 고기, 양지, 사태, 녹두전, 뭐 다 들어갔구만. 오늘 이거 먹으면 여름은 건강해지는 거야. 자극적이지도 않고. 고급스럽고 이게 훨씬 완벽한 것 같아. 비교가 안 되지. 이열치열. 이열치열. 여름에 이렇게 땀을 쭉 흘려야지. 평안도식 쇠고기 수육 전골인 어복쟁반. 임금님 주안상에 올랐을 정도인데요. 우선 국물 우려내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부위의 소뼈를 10시간 정도 구워 만듭니다. 등뼈 소머리 있잖아요, 소머리. 뽀얗게 우러난 국물에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더하는 채소와 잡냄새를 없애는 월계수 잎을 넣은 다음 또다시 푹 끓여주는데요. 채소의 향이 빠질 때까지 2시간, 총 12시간을 거쳐 기본 국물이 완성됩니다. 어복쟁반에 올릴 양지나 사태 부위는 핏물을 충분히 뺀 다음 우려낸 국물에 2시간 정도 푹 삶아줍니다. 좀 평양식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식 그대로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요. 차가운 곳에서 식혀 단단하게 굳어지면 육절기를 사용해 얇게 썰어주는데요. 두께는 보통 2mm 정도. 그래야 고기 식감을 느끼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두꺼우면은 식감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얇게 썰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입에서 싹 그러니까 녹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입안에서. 어복쟁반에 올리는 고기 종류는 3가지. 양지, 머릿고기, 사태. 우선 노쟁반 위에 갖은 채소들을 듬뿍듬뿍 삥 돌려담고 여기에 떡국떡과 두부까지 올리면 기초 작업은 끝! 그 위에 팽이버섯과 녹두전을 올리고 찍어 먹는 양념장을 채우고 우려낸 국물을 부어줍니다. 쇠고기가 주 재료다 보니 원래 우복쟁반으로 불렸다가 나중에 어복쟁반으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질 좋은 양지, 사태, 머릿고기를 푸짐하게 올려줍니다. 종합 선물 세트답게 삶은 달걀과 죽순, 만두에 고운 고명까지 더하면 푸짐하면서도 화려한 어복쟁반 완성! 이것이 바로 여름 허한 기운 팍팍 살려준다는 어복쟁반입니다. 추운 겨울에 제맛을 내지만 이 정도면 여름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따뜻하게 속도 편안하게 해주면서 따뜻하게 드시면서 이제 보양식으로 많이. 여름이면 땀을 많이 흘리고 적은 활동에도 기력이 소모돼 보양식을 찾게 되는데요. 시각적 효과 톡톡히 하는 화려한 모양새 덕에 젊은 층에게도 인기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어복쟁반은 은은하고 순한 맛이 있어 여성들과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데요. 너무 맛있다. 그냥 부담 없이 먹기 되게 좋은데. 지금 남녀노소 그냥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고기와 채소의 푸짐한 만남. 영양과 맛을 동시에 갖춰 건강한 여름나기에는 제격입니다.
이걸 먹고 나면 그날 하루 종일 든든할 정도예요. 이열치열이라고. 여름에는 뜨거운 걸 먹어줘서 원기 회복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뜨거움 뒤에 오는 시원함. 그 맛에 이 여름 또 끌리나 봅니다. 전남 화순의 명물 중 하나인 검은 보양식. 바로 무등산 자락에서 방목하는 블랙푸드 흑염소입니다. 방목하게 되면 맛을 씹을수록 고소하다는 것이죠. 진하게 우려낸 염소 사골 국물과 쫄깃하고 담백한 고기가 어우러진 흑염소탕. 든든한 여름을 책임지는 화순의 대표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운합니다. 좀 나세요? 피면 나겠죠. 거부할 수 없는 건강한 블랙푸드의 맛, 화순 흑염소탕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펼쳐진 드넓은 풀밭. 흑염소들이 뛰노는 자연 놀이터인데요. 해발 500m 청정지역에 위치한 목장은 3만 평의 초지의 염소들을 방목하고 있는데요. 80년 60마리로 처음 시작한 염소 사육, 어느덧 500마리로 늘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주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식품으로 염소 식당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화순에 염소 식당들이 한 20개 있을 거예요. 염소는 잡식성에다 질병에도 강해서 키우기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편인데요. 40년간의 방목 경험을 토대로 터득한 노하우로 잡내가 나지 않게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 없다. 이게 냄새 안 나게 키워야 돼. 그게 기술이라고 이제. 키울 때 잘 키워야 돼. 이곳에서 키운 염소들은 목장에 있는 식당에서 직접 파는데요. 여름이 되면 산중 식당엔 그 맛을 못 잊어서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뭐니 해도 단연 뜨끈한 흑염소탕. 정말 맛있어. 깔끔하잖아. 원기 회복을 챙기는 어르신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고 하는데요. 국물 한 모금이면 속까지 든든합니다. 지방이 적고 칼슘이 많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보양식입니다. 여기를 자동차 바퀴를 막 돌려가면서 헛바퀴 돌아버렸어요. 헛바퀴를 돌려가면서 찾아왔어요. 자연에서 키워낸 웰빙 영양식. 요리 잘하는 비법 좀 볼까요? 맛의 첫 번째 비결은 2마리 분량의 뼈를 푹 고아낸 사골국입니다. 보통 하루에 4-5시간을 우려야지 뽀얀 국물로 염소탕을 끓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 이건 조금 더 오래되고 6시간을 고우면 그야말로 우윳빛깔의 진한 국물이 만들어집니다. 뼈만 넣은 거예요? 뼈만 넣은 거예요. 그래야지 고기가 들어가면 이런 색깔이 안 나와요. 아니 무슨 뭐 다른 거 뭐 전혀 안 약재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요. 현육용 고기 손질도 이 집만의 남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토막 대신 크게 칼집만 내줍니다. 저희만 토막 내면 안 돼. 토막 내면 고기가 어스러져니까 그리고 그 육즙이 빠져나가. 그러면 담백한 맛이 안 난다는 소리. 고기를 삶는 데 넣는 재료는 오로지 된장 한 숟가락. 남아있는 잡내 제거와 고기 밑간을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리고 센 불에서 2시간을 푹 삶아주면 질기지도 흐물거리지도 않는 적당한 상태가 되는데 잡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라고는 전혀 없는데. 아 진짜. 이게 1시간 반 삶아지잖아. 그러면 진짜 맛있는 냄새 나. 쫙 머리서 풍겨. 머리서 냄새 나요.
국물 맛을 내는 양념도 일일이 직접 다 만드는데요. 태양초와 된장, 양파, 그리고 생들깨를 매번 갈아 만듭니다. 고춧가루는 그냥 매운맛만 나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맛이 입안에 감칠맛이 나고 순하면서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가공되지 않은 생재료들을 2번씩 갈아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생야채제. 6시간 동안 고아낸 사골국에 양념을 풀고 끓여주면 되는데요. 이게 가른 양념이 생양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밑에가 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이걸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아, 이러면 2시간을? 네, 2시간을 저어줘야 되고. 2시간을 끓이고 나면 바닥에 깔린 건더기는 일일이 채로 걸러냅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재료를 더 넣고 팔팔 끓이면 비로소 탕국물 완성. 적은 양념으로 고기 특유의 맛을 낼 줄 알아야죠. 맛있게 삶아진 고기는 편육처럼 얇게 썰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탕을 끓여내면 되는데요. 여기에 향긋한 채소와 생들깨를 넣어 팔팔 끓여주면 화순의 특급 보양식 흑염소탕이 완성됩니다. 흑염소탕에 절대 뒤지지 않는 이 집의 또 다른 별미가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염소 한 마리에 1kg 정도 나온다는 목 뒷살 수육은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별미 중의 별미인데요. 그야말로 최고의 한 점이 따로 없네요. 오늘도 얼큰한 탕 맛을 못 잊어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든든해지는 속. 덩달아 손놀림도 멈출 줄 모르는데요. 왔다 하면 세 그릇은 기본이라는데 먹어도 자꾸 들어갑니다. 먹고 나면은 진짜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땀 쭉 흘리고 먹는 영양 가득 뜨끈한 탕 한 그릇이면 올여름 더위도 썩 물러나겠죠? 저 광양에서 삼계탕을 먹어봤거든요. 보양식이라고 여름에 보양식이라면서. 근데 삼계탕하고 비교가 안 돼. 산속의 웰빙 블랙푸드 흑염소. 이만하면 보양식의 강자 소리 듣겠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삼복더위를 이기는 법. 맛있게 잘 먹는 법이 최고입니다. 도심과는 다르게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